오늘 우리 K 증시는 네 글자로 미혼한상,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지만 한국 증시는 상승세 이거였는데, 하여간 연준 매파적 그 임원들 발언으로 장 초반에 환율이 다시 반등을 한 게 오늘 우리 K 증시 하락 출발로 이어졌다가 장중에 당국의 개입인지 하여간 환율이 다시 꺾이면서 외국인들도 다시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고, 결국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반전을 이뤄내면서 결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반도체 초강세, 2차전지 약세 이래했다면 오늘 반도체가 꺾였으니까 2차전지가 강세로 반전이 돼야 맞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하고 금양이 오늘 하필 둘이 똑같이 장중에 10만 원이 깨졌다가 막판에 겨우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뭐 다른 2차 전지주들도 뭐 별로 성한 데가 없었죠. 이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의 경우는 이제 액면 분할 전 주가 기준으로는 지금 50만 원 초반에서 40만 원 후반에서 와리가리 치고 있는데, 참 진짜 작년 2023년 여름에 이게 150만 원까지 갔었다는 게, 지금 주가 수준으로 30만 원을 넘어갔었다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는데, 진짜 2023년 여름은 우리 K 배터리 역사, 아니 대한민국 증시 역사에 두고 광기의 시기로 남게 될 겁니다. 이건 일단은 테슬라의 셧다운 사태, 그리고 오늘 새벽 미국 증시 마감과 동시에 실적 발표한 그 전기 트럭 제조사 리비안의 실적 실망, 요것 때문이었는데, 오늘 새벽 실적 발표 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6% 급락한 리비안의 경우는 뭐 이미 포기한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현지 SL에서는 갑자기 또 애플이 이 리비안이랑 파트너십을 모색한다, 협업을 할 수 있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그럼 애플이 아직도 애플카를 진짜 포기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뭐 그 간보기 스킬 만렙인 애플이 또 간만 보고 이러다 말 수도 있고요. 아니 그놈의 애플카는 진짜 여기 낚인 기업이 우리 K 증시에만 현대차, 기아, LG, SK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혼하이, 대만의 폭스콘, 하여튼 다 그냥 애플카에 한 번씩 간보기를 당했는데, 그야말로 시식 코너에서 배채우는 그런 격 아닌가요? 솔직히 이제 협상 단계에서 대충 기술이나 플랫폼 같은 거는 이제 애플에다가 좀 오픈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애플은 이제 그거만 쏙 뭐 뽑아먹는 그런 거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셧다운 이슈는 또 뭔가,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오늘 새벽 미국 증시는 연준 임원의 입에서 다시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합으로 이렇게 잘 선방을 했고, 나스닥의 경우는 뭐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였는데,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랑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주들이 전날 급등한 이후에 오늘 숨고르기성 그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었고, 그래도 빅테크들 대부분은 다들 잘 버텼거든요. 근데 정작 반도체도 아니고 전날 급등도 안 했던 테슬라는 오늘 하락폭이 또 컸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이제 테슬라라는 정말 그 전기차 국가대표, 정말 국가대표가 아니야, 세계 올림픽 챔피언급인데 전기차 이 분야에서는 이 테슬라에 대한 수요 감소 시비가 또 일어났기 때문이고, 이게 오늘 우리 K증시 전기차 관련주들, 2차전지 소재주들한테까지 다 영향을 미쳤죠. 일단 이게 발단이 뭐냐면, 테슬라가 이제 IR을 통해서 공시를 한 게 독일 그 베를린 공장을 이번 주 목요일부터 4일간 셧다운, 우리말로 이제 공장 폐쇄한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근데 뭐 아시다시피 공장이라는 게 설비 교체나 뭐 점검한다고 해서 뭐 가동 중단하고 폐쇄하는 경우는 뭐 흔한 일이고요. 또 심지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현대차, 기아의 경우도 이 자동차 업계는 7월 마지막 주에 아예 그냥 협력 업체들까지 일괄적으로 싹 다 일주일 그냥 쉬잖아요. 근데 이번에 4일간 공장 폐쇄를 공지한 테슬라의 경우는 이게 지난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왜 지난 그 봄에 테슬라 공장 셧다운이 2번이 있었는데 둘 다 이제 1분기였죠. 한 번은 당시 이제 베를린 기가팩토리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게 뭐 환경운동가들의 방화 때문이다, 범죄다, 하여간 아직도 조사 중인데, 그거 한 번이랑 또 한 번은 그 후티 반군의 그 홍해 불법 점거로 인한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이렇게 2번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나온 1분기 실적을 딱 보니까 인도랑 박살났잖아. 그래서 이번에 또 베를린 공장이 셧다운을 들어간다니까, 야 이거 테슬라 인도량 더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이제 월가에 퍼진 거죠. 그래서 이제 로이터가 긴급하게 취재에 나섭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4일간 셧다운을 발표한 독일 기가팩토리는 사실 딱 하루만 공식적으로 쉬는 거다. 왜냐면 목금토일이라고 해봤자 목요일은
그 유럽의 날이라는, 여기는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거의 모든 국가들의 공휴일이고, 그 다음 금요일만 진짜로 셧다운하고, 대신 이제 이날이 목요일하고 주말 낀 금요일에 중간에 징검다리 연휴로다가 이제 낀 날이라서 그냥 문을 닫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뿐이다. 그 다음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원래 쉬는 거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트위터에서 테슬라 분석가로 유명한 트로이 테슬라이크라는 계정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뭐 레코드를 보면은 데이터를 어디서 세배오는지 하여간 지금까지 테슬라 인도 대수에 있어서는 거의 애널리스트들보다 근사치를 맞추는 걸로 유명해요. 하여간 여기서 다시 저격에 나서는데, 그 로이터가 테슬라 셧다운 4일 중에 실제로 쉬는 날은 딱 하루뿐이라는, 이거는 일종의 물타기다. 그 이유는 테슬라의 유럽 시장 재고가 사상 최고 수준이어가지고 그냥 4일을 공장 셧다운해도 차량 인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이런 판단을 빼먹은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테슬라 인도 대수가 이번 2분기에는 월스, 그러니까 1분기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그래서 전년 2분기 대비 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3분기, 4분기도 이제 개선이 불투명해서 올해 2024년 전체 테슬라 인도 대수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침 오늘 테슬라 셧다운 이슈 나온 김에 그냥 여기 완전히 뭐 올라타버린 거죠. 하여간 이런 노이즈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또 급락을 한 건데, 사실 뭐 테슬라 공장 셧다운 뭐 그것도 딱 하루 정도는 크게 악재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이슈였는데,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다들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솔직히 그 민감도에 있어서 뭐 주가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잖아요. 야, 이러다가 이제 또 꺾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그 반등이 잠깐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등이 베겨가지고 옆으로 돌아눕는 그 과정에서 살짝 올라온 거에 물릴 수 있다. 이런 그 정서 때문에 오늘 같은 파문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 K2차 전지만의 이슈들을 또 보면은, 먼저 올해 1분기 전기차 배터리, 여기는 이제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냥 하이브리드까지 다 포함인데, 여기 들어간 전체 배터리 사용량이 158.8기가와트시로 작년 1분기 대비해서 22% 증가한 수치다. 그러니까 1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서 그야말로 배터리를 통해서 공급된 전기차용 에너지량이 22% 늘어났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 K배터리 3사 합산 점유율은 같은 기간 2.8%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1위 CATL, 2위가 BRD, 그 다음 3위에 LG에너지솔루션인데 점유율 13.6%. 이거는 CATL의 37.9%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고, 그 다음에 삼성 SDI랑 SK온의 경우는 일본 파나소닉한테 또 졌어요. 아니, 배터리 아저씨가 작년부터 그 파나소닉 배터리는 거의 멸망 직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캐나다 퀘벡에 이제 추진 중인 포드, SK온, 에코프로 이 3사 합작의 양극재 공장 설립이 최근 재정 문제로 답보 상태에 빠졌다는 이런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3사 합작 그 예상 규모가 1조 원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포드 실적 보면은 전기차 부문 손실 컸지. 그 다음에 SK온도 배터리 부문 손실 났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마찬가지로 이제 1분기 손실이 왕창 터졌다 보니까 이제 이 3사 그 누구도 이제 눈치 싸움만 하면서 서로 돈 내놔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미루고 있다 이건데, 뭐 그렇다고 이제 아예 엎어진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이렇게 표정 관리하면서 복화술로 네가 좀 먼저 내든가 이런 스탠스죠. 러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부모님들과 뭐 통화라도 한번 하시고 이제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식사라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 같은 불효자식은 집에 콕 처박혀 있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방구석에서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오늘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코스피에 첫 상장을 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처럼 뭐 바로 첫날 따상상 이 정도는 안 됐지만, 그래도 뭐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까 단숨에 시가총액 5조 원을 땡겼는데, 반면에 모회사 HD 현대의 경우는 지분 62%를 가진 이제 이 자회사 HD 현대마린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주가가 계속 다른 업종 대표주들에 비해서 부진하다가 오늘 겨우 악재 해소? 뭐 이런 차원에서 반등이 시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카카오, SK, LG에 이어서 이번에는 HD 시리즈의 어물쩍 물적 분할이 또 시작될 분위기입니다. 다음 타자는 뻔하죠. HD 오일뱅크로 이제 예상되는데, 여기도 HD 현대가 지분 74%를 보유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이번 정권에 뭐가 밑보였는지 하여간 지금 납작 엎드려 지내는 CJ도
이제 올해 연말부터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또 어물쩍 물적 분할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우선 CJ 올리브영은 사실상 확정이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CJ 웰케어, 그리고 이제 CJ E&M에서 물적 분할 타이밍만 노리고 있는 스튜디오 타이거, 이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후속타라예요. 아니 이거 이러다 동물 이름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나중에 스튜디오 고라니까지.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벌써 작년 연말부터 우리 K2차전지 관련주들을 마구마구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테슬라,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JP모간의 가장 디테일한 보고서를 먼저 볼 텐데, 사실은 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K2차전지주들 그리고 소재주들의 경우도, 야, 테슬라에 우리 K 양극재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테슬라 하락하는 날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은 코릴레이션, 그 주가 동조화 비율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90% 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JP모간이 하나씩 포인트로 딱딱 짚어주는데,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 주당 순이익, 인도대수 모두 예상에 미달을 했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모델2 개발 가속화를 발표했다. 그 다음 로보택시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은 not good, 그러니까 별로였다. 근데 인사이드 EV라는 매거진에서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가속기 걸림 현상이라는 이 결함을 지적하면서 이 사이버 트럭을 6,800파운드의 지상 미사일로 변하는 거라고 묘사를 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에 대한 가이던스 수정은 놀랍지가 않다. 그 다음 이제 저가형 모델 2의 생산에는 차체의 많은 부분을 한 조각으로 주조하는 기가 캐스팅, 이게 그 금속 조각수를 171개에서 2개로 딱 줄이고 용접 횟수를 1600회 줄이는 기술, 여기에 이제 강점이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이거는 분명히 인상적인 성과로서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모델2 예상 판매가가 진짜 25,000달러 출시로도 가능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다. 사실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테슬라 모델2가 2026년에서 2027년까지 50만 대 이상의 생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그래서 박리담에는 사실상 요원할 걸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근데 이번에 그게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 클래스 8, 일명 장거리 트럭, 이거는 이제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 될지는 불분명한데, 근데 여기 탑재될 900kWh 배터리는 모델 Y 배터리보다 12배나 크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트럭을 우선순위에 둘지가 불분명하다. 사실 저탄소 장거리 운송 트럭 시장의 미래를 볼 때 그놈의 충전 시간 때문에 현재는 수소 트럭이 우세를 한 걸로 보이지만, 이제 전기 트럭도 배터리 성능만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 충전 시간만 짧아지면 역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펩시 그 콜라 이동 그 코스에서 무인 자율주행 차량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똑같은 그 왜 아메리칸 트러커 막 그런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모는 큰 트럭 있잖아요, 대륙 횡단하는 거. 이제 그거를 테슬라 배터리를 장착해가지고 무인으로 운행해서 하루 1000마일을 갔대. 이게 1000마일이면은 우리식 도량형으로 하면은 1600km야. 그럼 서울에서 부산을 2번을 왕복했다는 건데, 사람이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트럭에 비해서 2.5배에 해당하는 거리였다. 근데 중간에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3번을 멈춰서 충전하고 갔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어떤 CEO 리스크가 등장하는데, 테슬라 주가가 올 1분기 나스닥 대비 언더퍼폼한 폭이 역대 최고치였는데, 그러니까 나스닥 이제 평균보다 테슬라 주가가 더 못 미쳤던 이 갭이 역대 최고치였다고. 한때는 막 테슬라 하나가 나스닥 전체를 막 올렸다 내렸다 울렸다 웃겼다 막 완전히 좌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나스닥 지수에도 못 미쳤고,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까진 테슬라하고 이제 이 갭이 역대 최고로 컸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이제 까는데, 일론 머스크가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의 테슬라 구매를 제한하는 것 같다는 이제 의견이 나왔대요. 이거는 뭐 그런 거죠. 바이든 사진 자기 트위터에 올려놓고 인세인, 우리말로 저 도른자 뭐 이런 식으로 욕하고, 또 일론 머스크가 LGBT나 이런 뭐 인권운동 이런 거 욕한 거 다 여기 포함되는 거죠. 하여튼 근데 이제 최근에 스트레이티직 비전의 조사 결과, 지난 가을에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민주당원의 비율이 60% 이상 감소했다가 최근 3월 달에 반등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작년 그런 민주당원의 테슬라 구매 감소가 어떤 이민과 다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머스크의 트윗이 쏟아진 시기와 맞물렸다. 야, 이거 냉정하네. 그래서 요 스트레이티직 비전에 보면은 민주당 전기차 구매자들은 테슬라 대신에 대안으로 캐딜락의 리릭, 현대 아이오닉, 메르세데스 EQE를 대신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라? 이건 또 새로운 정보네. 그럼 우리는
현대차 기아를 위해서라도 일론 머스크의 그 약발고 트위터질 아니면 그 헛발질 아니면 바이든 뒷담화 이런 거가 계속 잘 되도록 막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 일론 머스크 트위터 찾아가가지고 막 일론 머스크가 그딴 소리 할 때마다 야 진짜 옳은 말이다 아니면 뭐 네가 남자다 뭐 네가 진짜 옳은 말을 한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양심이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가? 본격적으로 우리 K증시 관련 외국계 리포트를 볼게요. SKC에 대해서 JP모간이 동박 사업을 둘러싼 도전은 여전하다. 그리고 고객 다각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진전은 더디다. 이렇게 이제 깠고 반면에 믿을 구석이 따로 있다. 반도체 소재인 CMP 패드, IESC, 유리 기판 합산 요쪽 매출이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그래서 SKC 목표가를 기존 74,000원에서 화끈하게 98,000원으로 올려치기 들어갔고요. 대신 투자 의견은 중립입니다. 다음 이제 골드만삭스가 K뷰티 업종에 대해서 아모레 퍼시픽 목표가를 기존 151,000원에서 이번에 193,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 그 다음에 아모레 G 역시 목표가 상향인데 36,000원에서 41,000원으로.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역시 목표가 상향입니다. 31만 3천원을 이번에 35만 5천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입니다. 그 다음 노무라증권이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런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시끄러운 잡음이 계속 이제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 하이브 목표가 24만 원에서 이번에 22만 5천 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 중립.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 목표가 역시 6만 3천 원을 이번에 5만 5천 원으로 깎고 투자 의견 역시 중립. 그 다음에 네이버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27만 원이네요. 근데 마침 이 네이버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도 오늘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기존 18만 원에서 이번에 20만 원으로 올려잡고 투자 의견을 대신 이코웨이 시장 비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도 이제 후반부로 접어드는데 5월 9일 목요일 일단 우리 한국 증시 옵션 만기일이고 또 내일이 마침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잡혀 있습니다. 관건은 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증시에서 제일 확실한 수혜주는 온라인 결제 쪽. 다음 내일 정부 일정은 이제 금통위가 또 있어요. 잠깐 여기서 모간 스탠리의 중앙은행 분석 보고서를 전해드리고 갈 건데 일단 모간 스탠리의 하우스뷰로 유럽중앙은행의 경우 6월 금리 인하, 그 다음 연준은 7월 금리 인하, 그 다음 일본 BOJ는 7월의 금리 인상, 그 다음 우리 한국은행의 경우는 오는 10월 금리 인하를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이 이제 하필 자동차의 날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이라는 주제로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이것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 라이다 뭐 이런 쪽이 핵심이죠. 그 다음 이제 산업부 내일 보도자료가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시험 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리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1분기 국내 제조업 공급 동향. 여기 이제 반도체부터 2차 전지 소재까지 다 포함되는데 뭐 이미 주요 기업들이 1분기 실적들 다 부진하게 나온 거 봤으니까 뭐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수부가 대체 해조육 및 수산 배양육 기술 개발 추진 요걸 발표하는데 이게 원조가 역시 게맛살 아닐까요? 색깔만 뻘겋게 반토막 칠해져 있고 게살은 정작 하나도 안 들어가는 뭐 민어살이라 그러던가 하여튼 그래서 모처럼 배양육 관련주 그중에서 수산물 쪽에 특화된 기업들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 내일 환경부는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 관리 방안 연찬회를 개최하는데 뭐 대기 오염물질을 지상에서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서 이걸 디텍팅 하려면 역시 드론이 최고입니다. 다음 내일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시설 채소 공급을 위해서 수급 현장 점검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활용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동시에 개최합니다. 둘 다 이제 제목이 증시 테마죠. 그리고 내일 이벤트로는 코베 베이비 페어 월드 드론 박람회 그리고 국제 아트 페어 아트 부산. 이것도 근데 코로나 때 뭐 MZ 세대가 아트테크에 몰리니까 미술품 조각 투자가 유행이니 뭐 그걸 블록체인에 연결시키니 이제 난리였는데 뭐 그래도 여전히 조각 투자 이 블록체인 기술 이쪽은 좀 유효하다고 봐야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네이버의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이 정식 서비스 개시하고요. 근데 왜 나는 안 불러줘? 나 맨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는 LNF, 그다음에 CJ E&M,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파라다이스, 레이언스, 동진세미캠, 바텍, 사마페인트, GKL, 두산로보틱스, CS-윈드, 롯데쇼핑, 애경산업, 워닝 IPS, 넷마블, GS하고 GS 리테일, 그리고 휴젤, TV항공, LG 플러스, LG 헬로비전, 일동홀딩스, NHN, 현대리바트, 지누스, 현대백화점, 하고 현대그린푸드, 그다음에 롯데케미칼하고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KTMG, W게임즈, 한원시스템, 카카오, K카,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정말 각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이 분수령을 이루고, 그다음 이제 2차전지 소재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마지막 타자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출동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내일 미국 그 목요일 밤에는 정말 우리 서학개미 분들에게 있어서 페이팔과 함께 애증의 종목, 바로 이제 로블록스, 이게 그 메타버스 대장주로 한때 떴었죠.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된 캐나다 신재생 에너지 기업 브룩필드 리뉴어블, 그다음 한국에서 더 유명한 크리스피 크림 도넛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도 연준 임원 연설이 이어지는데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또 연설대에 나섭니다. 요즘 갑자기 이제 고용지표 망한 거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